제주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향기로 통해 만들어진다를 걸고 고미 토크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1대 국회의원 제주시 을선거구의 오영훈 의원님을 초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초선일 때랑 네네. 재선일 때랑요, 네.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도 뭐 1학년 때랑 2학년 때가 그렇죠. 다르고 이렇게 해서 재선의 이 다시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 느낌이 어떤지가 좀 궁금한데 어떠세요? 어쨌든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그죠. 보니까 네. 조금 더 책임감이 이렇게 누르는 무게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두 번째 하게 되는 거니까 지난번보다는 좀 더 성과를 내는데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대 국회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 맡으셔가지고 저희들 어쩌면 제주의 포스트 코로나와 네네, 관련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 그렇죠. 지금도 다시 시작이라기보다는 연장선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다시 한다고 해도요. 음. 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다시 하라고 해서 선거는 안 할래. 결혼하고 네. 똑같더라고요. 결혼 2번 안 하겠다는 얘기랑 네네네. 선거 다시 안 하겠다는 네. 얘기는 네. 자주 나오는 거짓말이자 또 하게 되는 일인데 이번 선거운동은 음. 좀 달랐다라는 느낌이 저희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거는 약간 고비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음. 사실 있었을 거고 이번 선거하면서 좀 음. 달라졌다? 음. 이전 선거와 달라졌다 이렇게 느꼈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선거는 이제 제가 그 도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열심히 달려갔잖아요. 네. 앞만 보고 달려간 거고. 근데 뭐 지키는 선거를 제대로 한번 해본 건데, 그러니까 달려가는 선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죠. 예. 아주 뭐 관점부터가 이제 달라야 되니까. 그럼 지키는 것은 더 세심해야 되고, 뒤도 돌아봐야 되고, 옆에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표를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선거와는 아주 다른 선거를 경험하게 됐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유권자를 찾아다니고 가서 만나고 약간 스킨십도 하고 그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좀 듣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그 자체가 차단되니까 어떻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급하게 이제 유튜브 방송 만들고 TV 만들고 또 SNS를 통해서 또 소통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선거를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유튜브 얘기 잠깐 네, 하셔서 네. 그런데 세 분 다 TV를 만드셨어요. 네, 네. 그죠? 자기 이름을 건 TV를 네, 만드셨는데 네. 구독자 수로는 1등이세요. 네, 1등 하시면서 머리 파랗게 염색도 하시고 예, 그랬던 예,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유튜브로 이제 선거운동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죠. 사실 뭐 구독자 몇 명이 된다라는 의미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네, 네. 달성하면 내가 해야 될 약속이 네, 있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캠프 안에서 네. 파란 머리를 염색하는 네.게 어떠냐고 하셨을 때 네. 조금 당황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뭐 이제 구독자 2,000명을 약속을 한 네. 건데 이제 개국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약속을 한 거라 네. 실제 가능할까? 뭐 그 당장 되지 않을 거야 하는 이제 편안한 마음에서 덜커덩 약속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됐어요. 네. 그게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 네. 됐는데 그거를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네. 염색한 모습으로 다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파라머리 염색이 네. 쉽지 않아요. 네네. 저희 여자들도 많이 이제 네네. 염색해보고 네. 하는데 네. 왜 약속했나 하고 후회하셨을 것도 같아요. 미용실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거라서 네네네. 이제
사실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도민들도 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네. 이번 선거하고 음. 저희들 동행 청소년 기자단 운영하면서도 청소년 기자단들이 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벌점 받는데 왜 국회의원 선거 나온 음. 후보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와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치. 정치 혁신이나 비전이 네. 있다고 해도 네. 공감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희들 네. 이제 그 경험하게 교훈을 얻은 그렇죠. 그런 과정이 네.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이제 다 똑같이 여쭤보는 거지만 절하지 말고 잘해라. 라는 얘기도 하셨고 저희들 이제 오늘 청와대로 출근하신 박미경 의원님도 가능하면 정쟁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라는 당부를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니시면서 네. 유튜브 채널 때문에 그 유튜브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런 한계들도 있긴 있지만 다니시면서 도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었던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해보고 싶으신 일인지 그 말씀해 우선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 도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민생 문제라고 보고요. 네. 민생 문제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도는 이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크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나름대로 20대 국회에서 공익형 직불제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도 확대하고 이런 성과를 올렸지만 아직 이제 그 안정적인 그 1차 산업이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 유통구조의 혁신도 이루어야 되고 1차 산업의 경쟁력도 더 높여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물류비 문제도 극복해야 그렇죠. 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 착안했던 게 뭐냐면 제주에서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물류 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그 연결고리를 네. 잡은 건데요. 도민들이 말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저는 물류 문제의 해결로 극복될 수 있는 게 또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 농산물 문제도 다 어쨌든 소비지에 어떻게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가격 운송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비재를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소비재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다음에 택배비를 어떻게 또 낮출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다 물류비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물류비를 인하할 수 있는 혁신적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를 선택하실 건지도 그러면 어쨌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어떤 상임위? 일단 희망하세요? 상임위는 제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네. 1순위로 지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20대 국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아픈 손가락이죠. 4.3 특별법 이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네.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제. 네. 그래서 그 4.3 특별법을 다시 재발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행안위 그 관련 상임위 담당 상임위죠. 네. 행안위에 들어가서 실제 또 법안심사위원이 돼서 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 일단 1번이 행안이라고 예, 예, 하셨으면 예, 네. 2번 이제 농해수위를 썼고요. 네. 3번은 교육위원회.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 골고루 네. 고르셨고 이제 다른 의원분들하고도 이제 좀 협의를 네, 하셔야 조정이 되는 좀 거죠. 될 겁니다. 네. 아, 그렇구나. 또 하나 이제 좀 가까이 다가온 저희들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도 2년 맡으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혹시 네. 도당위원장 다시 맡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좀 고민이 되고 네. 있어요. 지금 제가 도당위원장을 2년 전에 맡을 때는 지방선거를 네. 이제 저희 도지사에 그렇죠. 패배를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또 더불어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주시민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설해 나가면서 당원들의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해 나갔었는데 네. 이제 좀 성과를 더 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전당대회 성격이 또 어떻게 규정될지 그렇죠. 아직은 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나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네. 사실 좀 지역에서는 중요하다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도 뭐 편집국에 있는 기자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했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아, 질문이 그래? 아니 도지사 나오실 거냐 혹시 어. 생각 있으시냐 왜냐하면 어. 도당위원장이랑 저희들 또 연관해서 봐야 되니까 그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직은 뭐 그런 생각하기 이르고요. 네. 지금 현재 당장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네. 어떻게 빠른 시기 내에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게 우선적으로 고민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네. 뭐 사실 그 선거 치르면서 선거 얘기를 오영훈 의원님한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끝나고 나니까 후 하고 숨을 내쉴 수는 있었지만 네. 세 분 중에 제일 네거티브 논란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기도 했었고요. 또 이 같은 분하고 저희 부상일 이제 변호사님이시죠. 이제는 돌아오셨으니까 네. 그 부상일 변호사님하고는 두 번 다 이게 왜 처음에는 악연인데 여러 번 부대끼면 이것도 정이 들잖아요. 미운 정처럼. 그래서 어떤 이제는 지기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정치인이라는 예. 게 좀 특수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인들이 어떤 경쟁하는 영역과 정치인이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서 경쟁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 선거라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공인된 이 시스템 내에서의 감정이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감정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거는 선거인 예. 것이고 또 선거가 끝나면 또 지역사회의 선후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견디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에서 생기는 감정과 대립, 갈등은 선거가 끝나면 빨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정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사실 이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나만이 아니고 자기만이 아니고 가족들까지도 같이 이제 그 힘든 일, 좋은 일을 다 공유하게 되잖아요. 네네. 또 이제 뭐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꺼내다 보여줘야 되는 것들 때문에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드는데요. 네. 아내분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없으신지 사랑해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선거 때마다 처음 선거를 출마했을 때부터 가장 힘든 건 이제 아내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대신 제가 또 보답 내지는 이제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약속하고 실행하고 하지만 아마 100%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거 때 이제 특히 이제 네거티브를 통해서 인신공격을 이제 받게 될 때는 더 힘들어하고 그렇죠. 더 아파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잘 견뎌주고 또 저한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줘서 뭐 고맙죠. 카메라 사랑해요. 보고 하트 손하트도 한번 네. 누구 이 성함도 불러주셔야죠. 박선희. 사랑해. 그럼 지금 뭐 4년 동안 네. 이건 계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과 제주를 오간 네. 교통비만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교통비는 전체 국회의원들한테 교통비가 일부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지급되는 교통비로는 항공료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치자금 우리가 후원을 받잖아요. 정치자금 후원을 받으면 그 정치자금에서 일부 보정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교통비를 충당을 합니다. 사실 그 물류랑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렇죠. 사실 이게 교통비랑 이런 거 여쭤보는 게요. 이게
사실 제주 국회의원만은 아니겠지만 네네. 수도권에 계시신 분들 아닌 이상은 오가는 시간에 대한 부담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네네네. 그 시간이 또 음. 이제 본인이 그 시간 안에서 이제 생각도 음. 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음. 일을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니까 그런 바쁜 일정 소화하는 와중에 음. 힐링하는 포인트들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가장 좋은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더 갖는 걸 저는 가끔 아주 가끔 하는데요. 가끔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바다로? 산으로 보통 이제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인근 공원에 가서 이제 산책하는 시간을 이제 주로 갖게 되는 건 또 아내하고 함께 또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거고, 주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이제 동네 인근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생활하는 이야기, 또 서로 힘들으니까 좀 도닥거려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혼자는 가끔 이제 좀 산에 가서 또 사찰에 가서 조금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게 마음을 다잡거나 네네. 어려울 때 저도 정말 힘들 때는 듣는 음악도 있고 그런데요. 네네. 뭐 그렇게 좀 나한테는 이것 하는 음악이나 아니면 좀 좋아하는 책이나 문구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김근태 네. 전 당 의장님이시고요. 네. 그분이 썼던 책에 이제 희망의 근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저한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희망은 힘이 세다 이렇게. 그래서 희망의 근거라는 게 네. 우리가 워낙에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긍정의 에너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조금 힘들 땐 희망은 힘이 세다 이렇게 외치면, 주먹 쥐면서 외치면 에너지가 좀 모이죠. 지금 다들 힘들 때라서 네. 제가 지금 여쭤보고 네. 있는데 노래를 말씀해 주셨으면 혹시 들으신 거 아니에요? 노래 시킬까 봐. 쭉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 시작이 되니까요. 네네. 이제 적어도 이제 4년의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네네. 거고, 아까 어떤 걸 하고 싶으시다라는 네.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지역사회에서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간담회 계속 진행하시니까 네네. 당부의 말도 많이 들으실 것 네. 같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제주 도민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라던가 아니면 이것만은 좀 해달라, 지켜봐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21대 국회 등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경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온 국민이 하나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처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가지려고 했던 것,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것만 가지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영훈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